그는 최고의 성군이었습니다. 그가 이뤄낸 업적들을 다 말하려면 밤을 새워도 모자랄 것입니다. 한국사에서 대왕이라 불리는 몇 안 되는 군주 중 하나이며 이순신과 더불어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은 조선 제4대 국왕으로 제2기간 수많은 치적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세종대왕의 수많은 치적 중 5가지를 추려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종의 업적 베스트 5 5위는 비굴한 4대 관계 개선입니다. 조선은 명나라에 사대하는 나라였습니다. 수시로 예쁜 처녀들을 뽑아 명나라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가는 여인들을 공녀라 불렀습니다. 세종의 아버지였던 태종은 진원색을 설치하여 공녀를 뽑아 명나라로 보냈습니다. 백성들은 딸을 낳으면 공녀가 될까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남장을 하여 기르기도 하고 일찍 시집을 보내거나 심지어 자해까지 하여 공녀 명단에서 빠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대의 공녀는 74명으로 태종 때보다 더 늘었습니다. 세종은 공녀의 가족들을 후하게 대접함으로써 그나마의 안타까운 마음을 달랬습니다. 공녀들은 이송전 입궁하여 왕비의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가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가족들은 생이별을 해야 하는데 세종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1430년 세종은 명나라의 말과 명주, 인삼 등을 더 보내는 조건으로 공녀 조공을 면제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였습니다. 다행히 이 요청은 받아들여졌습니다. 더 이상 딸 가진 부모의 가슴에 피멍이 들지 않게 한 것입니다. 또 조선 출신의 명나라 사신 윤봉이란 자도 세종의 부탁을 받고 황제에게 청하여 금과 은을 조공에서 빼게 하였습니다. 명나라 선덕제 이후 정통제가 즉위하면서 비굴했던 4대 관계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우리 명사신들이 조선으로 가면 이것저것 내놓으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조선은 짐이 요구하는 것 외에 사신들의 사사로운 요구는 들어주지 말라. 이후 조선이 인삼, 화문석, 종이 등을 조공품으로 보내면 명나라는 그 답례로 비단, 서적, 약재 등을 보냈습니다. 또 대국의 체면이라며 조공품보다 더 많은 것들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조공을 가지고 오는 조선 사신을 보면 이렇게 말하기도 했답니다. 지난번 조공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또 오시는가? 이러다 우리 명나라 재정이 거덜나겠네. 그만 좀 오시게. 세종의 업적 베스트 5 4위는 대마도 정벌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왜구는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박혁거세 즉위 8년 왜구가 쳐들어왔다는 기록을 시작으로 삼국상에는 왜구의 침입을 끊임없이 기록하였습니다. 심지어 왜구 침략에 대한 기록이 없는 왕보다 있는 왕이 더 많을 정도입니다. 고려말 왜구의 약탈은 특히 극심하였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나타나 약탈하였고 백성들을 살해하고 납치했습니다. 왜구는 치고 빠지는 게 워낙 빨라 토벌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상황 해제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문제는 조선이 세워지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조선은 왜구의 장가지를 칠 것이 아니라 아예 뿌리를 제거해야겠다고 결론지었습니다. 1419년 세종은 이종무를 삼도 도절제사로 삼고 전함 227척, 군사 1만 7천 명을 보내 왜구의 근거지였던 대마도를 치게 하였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왜구는 크게 패하여 달아났고 대마도주는 항복하여 조공을 바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세종은 뿌리 깊었던 왜구 문제까지 해결했습니다. 사실 이것을 세종의 업적이라 말한다면 태종이 많이 섭섭할 것입니다. 이때만 해도 어린 세종이 군사적인 문제에서는 미숙한 면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상왕이었던 태종이 직접 나서 진두지휘하였고 결국 대마도주의 항복을 받아낸 것입니다. 어쨌든 세종 제위 때 일어난 일이니 태종께는 죄송하지만 대마도 정벌은 세종의 업적으로 하였습니다. 세종은 채찍과 당근을 적당히 사용하여 왜구를 길들였습니다. 1426년에는 삼포를 개항하였고 1443년에는 개해 약조를 체결하여 무역을 허락하였습니다. 왜구를 적대시만 것이 아니라 적당히 먹고 살 수 있는 길도 터준 것입니다. 이 같은 정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악랄했던 왜구의 침입은 이후 100여 년 동안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세종의 업적 베스트 5 3위는 사군 육진 완성입니다. 조선은 초기 애매한 국경으로 여진족의 잦은 침략을 겪어야 했습니다. 세종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1433년 최윤덕 장군을 평안도 도절제사로 임명,
군사 약 15,000명을 이끌고 압록강 유역에 여진족을 토벌케 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 장군으로 하여금 여진족을 물리치고 사군을 완성하였습니다. 또 김종서, 이징옥, 황보인 등과 함께 한길도 지방의 여진족을 정벌, 두만강 유역의 진을 완성하니 비로소 사군 육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확립된 조선의 국경은 오늘날 한반도 국경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세종의 업적 베스트 5 2위는 과학과 문화의 발전입니다. 조선은 유교의 나라였습니다. 유교는 중국 춘추시대 말기 공자가 주도한 사상으로 이후 동아시아 종교 및 철학 체계가 되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주구장창 공자왈 맹자왈만 떠들면 쌀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그러니 조선이 발전을 못하지. 하지만 세종은 공자왈 맹자왈만 떠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의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혁신적인 일들을 과학기술을 통해 이루어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독자여법의 실현이었습니다. 여법이란 고대로부터 천문학과 수학기술의 정수로 불리는 분야였습니다. 농업에서는 여법에 대응하여 일년의 기후를 미리 예측하였고, 어업에서는 월령과 조수간만의 차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여법을 가지지 못한 문명은 경쟁국에 비하여 뒤처지게 되고 자꾸 뒤처지다 보면 결국 멸망에 이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밀한 여법을 계산하려면 뛰어난 천문학자와 수학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인재가 있다는 것은 곧 그 문명이 고도로 발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은 농업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대부분의 백성이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 해 농사가 잘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국가의 힘, 백성의 행복 수치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조선에게 여법은 꼭 필요한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여법을 계산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았습니다. 유교 국가에서 명나라 황제는 하늘을 대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자라 불렀습니다. 천자는 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백성들에게 역설을 내놓아 정확한 농사절기를 알려주는 것이 의무인 동시에 권리였습니다. 조선은 천자의 권리를 침범해서는 안 되었기에 자체 역설을 만들지 않고 중국의 것을 가져와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관측하여 만든 역설은 우리와는 영 맞지 않았습니다. 맞지 않는 여법은 있으나 마나일 것입니다. 이에 세종은 독자여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순지, 김담, 정인지 등에 명하여 서울을 기준으로 해, 달,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의 운행을 정확히 계산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1444년 한국사 최초의 여법이 편찬되니 이름하여 칠정산입니다. 물론 칠정산을 우리 역사 최초의 여법이라 말한다면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십정력, 칠요력, 견행력 등이 좀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저 이름만 남아있을 뿐 실제로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사 최초의 여법은 칠정산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또 백성들이 시간을 알 수 있게 해시계, 양부일구와 물시계 자격루 등을 만들었고, 오늘날 스마트폰처럼 휴대용 해시계도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쇄술을 크게 향상시켜 경자자, 갑인자, 병자자 등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인쇄 속도가 20배 이상이나 빨라지니 수많은 서적을 편찬할 수 있었고, 백성들은 보고 싶은 책을 어렵지 않게 구해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악도 잘했습니다. 편견과 편종 등의 새로운 악기를 만들게 하고 직접 작곡도 하였습니다. 정감보라는 기보법을 창안하여 음의 높이와 길이를 함께 기보할 수 있는 유랑압보를 개발하였습니다. 집현전 학자들을 달달 볶아 조선식 농업기술서 농사직서를 내놓았고, 고려사와 실로 편찬 작업도 하였습니다. 추구기를 만들어 강우량을 측정하였고, 무기 개발에도 적극 나서 더 빠르고 튼튼한 함선을 만들었습니다. 사정거리 업그레이드된 화포도 개발했습니다. 이때 개발된 함선과 무기가 없었다면 임진왜란 이순신의 활약도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세종은 모든 일에 능통하였습니다. 그 능력을 바탕으로 백성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기술들을 다양하게 개발해냈습니다. 세종의 업적 베스트 5 영예의 1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 할 것도 없습니다. 1위는 누구나 인정하는 그것입니다. 바로 한글 창제. 1443년 세종은 백성들이 한자를 읽고 쓰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고 친히 28개의 글자를 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한글, 그 시대 명칭 훈민정음입니다. 한글은 과학적인 데다 또 너무 쉬워서 남녀노소 누구나 금방 익히고 쓸 수 있었습니다. 세종실록은 훈민정음을 이렇게 평가하였습니다. 사물의 형상을 본떠서 글자를 만들 때 고전을 모방하고 소리로 7가지 음을 맞추었다.
삼국의 뜻과 이기의 오묘함을 모두 포괄하여 28자만으로 전환이 무궁무진하였다. 간략하면서도 요령이 있고 정밀하면서도 막힌 데가 없었다. 그런 까닭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반나절이면 이를 이해하고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게 된다. 신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열흘 이상 걸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 과거 꿈이 가수였던지라 외국 노래를 많이 익혀야 했었는데 한글로 음을 표기하면 표현 못할 가사가 없어 무척 유용했습니다. 그때 한글의 위대함을 알고 이렇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와, 한글이 세계 최고의 글자구나. 어떻게 그렇게 과학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음을 담을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지, 머리가 얼마나 좋으면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을까 가늠도 되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난해한 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것들을 쉽게 알려주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세종은 훈민정음을 탄생시키며 그 일을 해냈고 우리 민족 대대로 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 한글을 가장 먼저 익히고 그것으로 배우고 그것으로 성장하여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좋은 것이 우리뿐 아니라 우리 후손 대대로 이어질 것이니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우리 민족은 어쩔 뻔했습니까? 한글의 탄생 배경에는 단순히 세종의 천재성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가 이룬 수많은 업적의 근본적인 출발은 백성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백성은 사랑하여 농사기술을 업그레이드했고, 백성을 사랑하여 인쇄술을 발전시켰고, 백성을 사랑하여 천문과 여법을 살폈습니다. 이처럼 세종의 모든 정책의 뿌리는 바로 백성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백성을 사랑했는지는 세종실록에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만 나라가 평안하게 된다. 밀과 보리가 익었다 할지라도 나는 굶주리는 백성이 있을까 염려되니 수령들로 하여금 직접 백성의 살핌을 조사하게 하여 만일 굶주린 자가 있으면 구제하게 하라. 내가 깊은 궁중에 있으므로 민간의 일을 다 할 수 없으니 만일 이해관계가 민간에게 절실한 것이 있게 되면 너희들이 마땅히 모두 아뢰게 하라. 인군의 직책은 오로지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다. 지금 백성이 굶주려 죽는 것이 이와 같은데 차마 여러 도에서 바치는 반찬을 받을 수 있는가? 지금 듣자니 경기에도 굶주려 죽는 자가 또한 많다니 내가 몹시 부끄럽다. 두 도에서 바치는 반찬도 아울러 없애는 것이 어떠한가? 신이만 물러나옵니다. 관비가 출산할 경우 며칠의 휴가를 주느냐? 일주일이옵니다. 에이, 애 낳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일주일 가지고 되겠느냐? 100일은 주도록 하라. 예, 전하. 관비의 남편은 얼마의 휴가를 주느냐? 남편이 한 게 뭐 있다고 휴가를 줍니까? 가족을 돌보려면 얼마나 힘들겠느냐? 남편도 한 달은 쉬게 해주어라. 예, 전하.